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논문은 ICLR 2024년에 발표된 iTransformer Inverted Transformers are Effective for Time Series Forecasting입니다. 이 논문은 트랜스포머의 구조를 시계열 예측에 맞게 재해석한 연구입니다. 먼저 논문을 이해하기 위한 사전 지식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존 트랜스포머 기반 시계열 예측 모델들이 어떤 방식으로 동작하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전체 흐름이 나와 있는데요. 왼쪽의 원본 다변량 시계열에서 같은 타임스탬프 t에 해당하는 n개 변수값들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토큰으로 구성합니다. 이것을 템포럴 토큰이라고 합니다. 그림 가운데 부분에서 보이듯이 각 토큰 안에 빨강, 파랑, 초록, 주황 등 서로 다른 색상으로 표현된 변수들이 하나의 블록으로 합쳐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특이의 템포럴 토큰에 대해서 셀프 어텐션을 적용해서 시간축 의존성을 모델링하고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로 각 표현의 토큰을 학습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아래쪽 경고 표시에서 보이듯이 여기서 한 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측정값을 가진 변수들, 예를 들어서 온도와 강수량 같은 완전히 다른 측정값들을 하나의 토큰으로 섞어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이후에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존 트랜스포머 기반 시계열 예측 모델들이 어떻게 분류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단의 피겨 3를 보시면 세로축이 컴포넌트 수정 여부, 가로축이 아키텍처 수정 여부로 4개 사분면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카테고리는 오토포머, 인포머처럼 어텐션 모듈을 개선하거나 복잡도를 최적화한 모델들입니다. 아키텍처는 그대로 두고 컴포넌트만 수정한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패티-TST나 넌 스테이셔너리 트랜스포머처럼 패칭이나 스테이셔너라이제이션 같은 시계열 전처리를 추가한 모델들입니다. 세 번째는 크로스포머처럼 컴포넌트와 아키텍처를 모두 수정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오늘 소개할 iTransformer는 우측 하단에 위치하는데요. 기존 컴포넌트를 전혀 수정하지 않고 아키텍처, 즉 적용하는 차원만 변경한 유일한 모델입니다. 마지막으로 설명한 개념은 채널 인디펜던스와 채널 디펜던스입니다. 이 부분은 간단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인디펜던스는 각 변수를 독립된 유니베리트 시계열로 취급하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으로 패치 TST가 있는데 공유 백번으로 각 변수를 하나씩 개별 처리합니다. 일반화 성능은 좋지만 변수 간 상관관계를 전혀 활용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대로 채널 디펜던스는 다변량 간 상관관계를 명시적으로 모델링합니다. 크로스포머가 대표적인데 멀티베리어트 코릴레이션을 활용할 수 있지만 노이즈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재밌는 부분은 이론적으로는 채널 디펜던스가 유리해야 되는데 현존하는 벤치마크에서는 오히려 채널 인디펜던스가 우세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논문 저자들은 그 원인을 데이터 부족과 부적절한 변수 혼합 방식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논문의 인트로덕션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계열 예측 분야의 큰 이슈들 중 하나는 단순한 리니어 모델이 복잡한 트랜스포머를 능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디리니어라는 모델은 단일 리니어 레이어만으로 시계열 예측을 수행하는데 복잡한 트랜스포머 대비 더 높은 성능을 보이면서 효율성도 압도적이었습니다. 저자들은 세 가지 원인을 지적했습니다. 첫 번째로 시계열의 시간 포인트 간 관계는 NLP에서의 단어처럼 시멘틱하지 않고 뉴머리컬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시간축에 퍼뮤테이션 인베리언트한 어텐션을 적용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시계열은 순서가 매우 중요한데 어텐션은 본질적으로 순서에 무관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리니어 레이어가 시간축 의존성 모델링에 더 적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논문의 핵심 질문이 나오게 되는데요. 트랜스포머가 그래서 시계열 예측이 정말 부적절한 것인가? 라고 묻고 있는데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저자들은 기존 템포럴 토큰 방식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상단의 그림은 기존 트랜스포머가 시계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여줍니다. 첫 번째 문제는 변수 혼합입니다. 서로 다른 물리랑 서로 다른 분포를 가진 변수들이 하나의 토큰으로 융합됩니다. 게다가 실생의 데이터에서는 변수 간 시간 지연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동일 타임스탬프에서의 값들이 실제로는 같은 이벤트를 반영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두 번째는 좁은 수용 영역입니다. 단일 타임스탬프로 구성된 토큰은 시계열의 전체적인 패턴을 담기에는 정보가 너무 부족합니다. 세 번째는 참조하는 과거 시계열인 룩백 증가 시 성능 저하인데요. 룩백 윈도우를 키우면 토큰 수가 늘어나고 어텐션이 분산되어서 오히려 성능이 정체하거나 저하됩니다.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저자들은 트랜스포머가 무능한 것이 아니라 부적절하게 사용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iTransformer 뷰에서는 각 변수의 전체 시계열을 하나의 토큰으로 구성합니다. 기존 방식과 정확히 차원이 뒤집힌 거죠. 아래 표에 정리되어 있듯이 기존에는 타임스탬프의 n개 변수를 토큰으로 만들었다면 iTransformer에서는 각 변수의 전체 시계열을 토큰으로 만듭니다. 그에 따라서 어텐션의 역할은 시간축 의존성에서 변수 간 상관관계 모델링으로 피드 포 더 네트워크 역할은 멀티베리티 표현학습에서 시계열 표현학습으로 바뀝니다. 핵심은 컴포넌트를 하나도 수정하지 않고 적용하는 차원만 뒤집는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메소드 섹션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트랜스포머와 iTransformer의 전체적인 차이를 한눈에 보여주는 그림을 통해서 차이를 빠르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이 기존 트랜스포머 방식인데요. 시간축을 따라서 템포럴 토큰을 만들고 어텐션을 적용합니다. 그 결과 변수가 혼합된, 즉 Variant Mixed Representation이 만들어집니다. 하단이 iTransformer 방식입니다. 각 변수별로 전체 시계열을 독립적으로 인베딩하여 Variant 토큰을 만들고 이 토큰들 사이에 어텐션을 적용합니다. 피드 포 더 네트워크는 각 변수의 시리즈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고요. 결과적으로 Variant Unmixed Representation, 즉 변수가 섞이지 않은 표현을 얻게 됩니다. 핵심 차이는 토큰의 구성 방식과 그에 따른 어텐션 피드 포 더 네트워크의 역할 변화입니다. 이것은 iTransformer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좌측 하단 A를 보시면 raw 시리즈가 각 변수별로 독립적으로 인베딩 되어서 변수 토큰입니다. 중앙의 파이프라인을 보시면 인베딩 이후에 멀티브레이트 어텐션,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피드 포워드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으로 구성된 트랜스포머 블럭이 L번 반복되고 최종적으로는 프로젝션을 통해서 출력이 나옵니다. 우측의 B를 보시면 멀티브레이트 어텐션의 세부 구조를 나타내고 있는데 커리키 밸류를 만들어서 변수 간 상관관계 맵을 생성합니다. C는 피드 포 더 네트워크가 각 변수 토큰에 독립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D는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이 각 변수의 시계열 표현을 독립적으로 정교화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전체 흐름을 살펴보자면 인풋에서 인베딩, L개의 트랜스포머 블록을 거쳐서 프로젝션, 아웃풋으로 이어집니다. 스텝 1은 인베딩입니다. 우측 그림에서 빨간 박스로 하이라이트된 A 부분을 보시면은 각 변수 전체 시계열을 MLP를 통해서 독립적으로 인베딩합니다. 수식으로 보면 n개의 변수 시계열이 인베딩 함수를 통해서 T차원의 시계열은 D차원의 토큰으로 변환됩니다. 이렇게 n개 변수에서 n개의 베리어트 토큰이 만들어지고 전체 토큰 행렬 H는 아래 n 곱하기 D승에 속합니다. 중요한 점은 각 변수가 완전히 독립적으로 인베딩 된다는 것이고 이 단계에서는 변수 간 상호작용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채널 인디펜던스가 적용된 상황입니다. 스텝 2는 트랜스포머 블럭입니다. 좌측 그림에서 빨간 박스로 강조된 B와 C 부분이 트랜스포머 블럭의 내부인데요. L개의 블럭을 반복하면서 두 가지 연산이 수행됩니다. 먼저 셀프 어텐션이 베리어트 토큰 간 상호작용을 통해서 멀티베리어트 콜레이션을 학습하고 다음으로 피드 포 더 네트워크가 각 베리어트 토큰에 독립적으로 적용되어서 시리즈 레프레젠테이션을 인코딩합니다. 스텝 3는 프로젝션입니다. 최종 블럭의 출력을 MLP로 매핑해서 미래 S개 시점의 예측값을 생성합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여기서 포지션 인베딩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기존 트랜스포머에서는 템포럴 토큰의 시간 순서를 알려주기 위해서 포지션 인베딩이 필수적이었는데 iTransformer에서는 베리어트 토큰이 시간 순서가 아니라 변수 자체의 정보를 담고 있고 시간 순서 정보는 피드 포 더 네트워크에 자연스럽게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각 컴포넌트가 인버티드 차원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입니다. 수식을 보시면 각 베리어트 토큰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는 정교화를 수행합니다. 우측 그림 D에서도 베리어트 축을 따라서 각 시계열이 독립적으로 정교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존 트랜스포머에서는 같은 타임스탬프의 멀티베리어트 레프레젠테이션을 한꺼번에 정교화했습니다. 이 경우 서로 직접적 연관관계가 없는 변수들, 예를 들어서 온도와 강수량이 같은 정교화를 공유하면서 불필요한 상호작용이 생기고 시계열이 과평화되어서 시계열 고유의 변동 패턴이 사라지는 그런 부작용들이 있었습니다. iTransformer에서는 각 변수의 시리즈 레프레젠테이션을 독립적으로 정교화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모든 변수 토큰이 가우시안 분포로 정교화되어서 측정 단위 차이로 인한 불일치가 완화되고 넌스테이셔너리 문제에 대한 자연스러운 대응이 가능합니다. 사실 이것은 레브인이라는 기법과 유사한 효과를 가집니다. 다음은 피드 포 더 네트워크입니다.
기존 트랜스포머에서 피드포드 네트워크는 템포럴 토큰에 적용되었는데 하나의 타임 스텝에 여러 변수가 혼합된 상태이다 보니 너무 로컬한 정보의 변수 간 구분도 불가능해서 유의미한 표현이 어려웠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트랜스포머에서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는 베르트 토큰, 즉 전체 시계열 표현에 적용됩니다. 여기서 유니버설 어프록시메이션 티어렘이 언급되는데 이것은 충분한 뉴런을 가진 MLP가 임의의 연속 함수를 근사할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이를 통해서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는 복잡한 시계열 패턴을 충분히 포착할 수 있고 시계열의 고유 속성을 학습하게 됩니다. 여기서 뉴런 에스 필터라는 접근을 제안합니다. 피드포워드 네트워크의 각 뉴런이 주기성, 진폭, 추세 같은 특정 시계열 속성을 감지하는 필터 역할을 한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속성은 특정 베리어티에 종속되지 않는 변동적인 특성이기 때문에 동일한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를 모든 베리어티에 공유 적용해도 각각에 대해서 유의미한 표현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이 덕분에 학습 시 본 적 없는 새로운 베리어티에도 일반화가 가능해지고 이 구조는 사실상 리니어 포캐스터와 채널 인디펜던스를 결합한 것과 동일한 형태입니다. 다음은 셀프 어텐션입니다. 우측 그림을 보시면 베리어티 축을 따라 쿼리 키 밸류가 만들어지고 멀티베리어티 코릴레이션 맵이 생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존 트랜스포머에서는 시간축 토큰당 템포럴 디펜던시를 모델링했지만 아이트랜스포머에서는 변수 간 상관관계를 모델링합니다. 수식을 보면 프리 소프트맥스 스코어는 i번째 변수의 쿼리와 j 번째 변수의 키 내적에 비례합니다. 각 토큰에 앞서서 레이어 노멀리제이션을 통해 피처 차원에서 이미 정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스코어는 자연스럽게 변수 간 상관관계를 반영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스코어 맵 A는 n 곱하기 n 크기로 전체 멀티베리어티 코릴레이션 구조를 표현합니다.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 변수가 다음 레프레젠테이션 인터랙션에서 또 높은 가중치를 받기 때문에 기존 방식 대비 훨씬 자연스럽고 해석 가능한 멀티베리어티 코릴레이션 모델링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표로 한눈에 정리한 슬라이드입니다. 토큰 구성부터 보면은 기존에는 같은 타임 스탬프의 n개 변수였던 것이 아이트랜스포머에서는 각 변수의 전체 t 길이의 시계열로 바뀝니다. 레이어 놈은 타임 스탬프 기준에서 변수 기준으로, 셀프 어텐션은 시간축 의존성에서 변수 간 상관관계 모델링으로,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는 혼합된 멀티베리어티 레프레젠테이션에서 전체 시계열의 내재된 패턴 인코딩으로, 그리고 포지션 임베딩은 필요에서 불필요로 바뀝니다. 마지막으로 아이트랜스포머의 프레임워크로서의 확장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Efficient Attention 플러그인이 가능합니다. 어텐션이 변수 차원 n 곱하기 n에 적용되기 때문에 변수 수가 수백 개 이상으로 클 때 리포머, 인포머, 플래시 어텐션과 같은 효율적인 어텐션을 자연스럽게 플러그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 채널 인디펜던스 방식은 베리어트를 하나씩 처리해야 돼서 추론이 비효율적이었는데 아이트랜스포머는 모든 베리어트를 한 번에 처리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변 변수 수를 지원합니다. 어텐션은 입력 변수 수를 유연하기 때문에 10개 변수로 학습하고 8개 혹은 12개 변수로 추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서로 다른 베리어트 수를 가진 다양한 다별랑 시계열 데이터를 함께 학습할 수 있다는 뜻이며 파운데이션 모델 구축을 위한 자연스러운 기반 구조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실험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설정입니다. 표에 정리된 것처럼 시계열 예측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는 13개 벤치마크 데이터셋에서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입력 길이는 96으로 고정하고 예측 길이는 96부터 720까지 측정했습니다. PAMS 데이터셋은 단기 예측 성능 측정에 많이 쓰이는 데이터셋으로 더 짧은 길이를 사용합니다. 베이스라인은 총 10개 모델로 트랜스포머 계열 5개, 리니어 계열 3개, 그리고 TCN 계열 2개를 포함합니다. 이것은 전체 메인 리설트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각 데이터셋에 대해서 모든 예측 길이의 평균 MSE와 MAE가 정리되어 있고 빨간색이 1위, 파란색 밑줄이 2위입니다. 아이트랜스포머가 대부분의 데이터셋 상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주요 결과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7개 데이터셋 중에서 대부분에서 소타를 달성했는데 특히 ECR 트래픽 PEMS처럼 고차원 다별랑 데이터에서 강점이 두드러집니다. 이는 변수 간 상관관계 모델링이 중요한 데이터에서 아이트랜스포머의 어텐션이 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패치 TS랑 비교하면은 PEMS 데이터셋에서 패치 TS의 성능이 크게 저하됩니다. 급격히 변동하는 시계열에서 패칭 기법이 특정 로컬리티에 집중하지 못하는 반면에
아이템 스모어는 전체 시계열을 어그리게이션하여 토큰을 구성하기 때문에 급격한 변동에 더 강건합니다. 크로스모어와 비교하면 크로스모어도 멀티밸리트 콜레이션을 명시적으로 모델링하지만 알트스모어보다 성능이 낮았습니다. 서로 다른 변수에서 시간이 정렬되지 않은 패치들 간의 상호작용이 오히려 불필요한 노이즈를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프레임워크 일반화 실험 결과입니다. 표를 보시면 기존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들의 인버티드 프레임워크를 적용한 전후 성능 비교가 나와 있습니다. ECL 트래픽 웨더 새 데이터셋에서 오리지널과 인버티드 행을 비교하면 모든 모델에서 일관되게 성능이 향상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웨더 데이터셋에서 리포머의 경우 MSE가 69.2%나 감소했습니다. 이 결과가 중요한 이유는 아이템스모어라는 특정 모델이 좋다는 것을 넘어서 인버티드 프레임워크 자체가 범용적으로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기존 구조가 시계열에 부적절하게 적용되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하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변수 일반화 실험입니다. 이 그림은 각 데이터셋의 변수를 5개 폴더로 나누고 20%의 베리어트만으로 학습한 뒤 전체 베리어트를 예측한 결과입니다. 연한색이 100% 베리어트로 학습한 경우, 진한색이 20%만으로 학습한 경우인데요. 파란 계열이 채널 인디펜던스 트랜스포머, 녹색 계열이 아이트랜스포머입니다. 이 CL 그래프를 보면 채널 인디펜던스 트랜스포머가 20% 학습 시 성능 저하가 큰 반면에 아이트랜스포머는 저하폭이 훨씬 작습니다. 트래픽에서도 아이트랜스포머의 성능 증가분이 매우 미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피드포드 네트워크가 변수에 무관하게 정렬이 가능한 시계열 표현을 학습했다는 가설을 검증하는 결과이며 다양한 변수수를 가진 데이터를 함께 학습하는 파운데이션 모델의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다음은 룩백 랭스를 48부터 720까지 늘렸을 때의 성능 변화입니다. 상단의 그래프를 보시면 채워진 원 그래프가 기존 트랜스포머 계열이고 안쪽이 빈 원 그래프가 아이 트랜스포머 계열입니다. ECL과 트래픽 모두에서 기존 트랜스포머 계열은 룩백이 늘어나도 성능이 정체하거나 오히려 악화됩니다. 특히 인포머는 트래픽에서 룩백이 길어질수록 MSE가 계속 올라갑니다. 반면에 아이 트랜스포머 계열은 룩백 증가에 따라서 일관되게 성능이 향상됩니다. 이는 피드포드 네트워크가 템포럴 차원을 감당하기 때문에 더 긴 시계열의 입력을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계적 예측 방법의 기본적인 직관인 과거 정보가 많을수록 예측이 정확해진다는 원칙이 아이트랜스포머에서는 그대로 작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블레이션 스터디입니다. 테이블 3에서 변수 차원과 시간 차원의 각각 어텐션과 피드포드 네트워크를 다양하게 조합하거나 제거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행의 아이트랜스포머, 즉 변수의 어텐션, 시간의 피드포드 네트워크 조합이 대부분의 데이터셋에서 최적의 성능을 보입니다. 주목할 부분은 리플레스의 두 번째 행인데요.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를 변수에 어텐션을 시간에 적용한 것으로 사실상 기존 바닐라 트랜스포머 구조입니다. 트래픽에서 MSE가 0.863으로 아이트랜스포머의 0.428 대비 2배 이상 나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결과는 시간 차원의 어텐션을 적용하는 기존 구조가 가장 큰 성능적 원인이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며 고차원 데이터일수록 변수 간 상관관계 모델링의 중요성이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효율적 학습 전략입니다. 상단의 피겨 8을 보시면 좌측은 샘플 레이시오에 따른 MSE 변화, 우측은 메모리 사용량 변화입니다. 왼쪽 그래프에서 보이듯이 변수를 20%만 랜덤 샘플링해서 학습해도 100% 학습 대비 성능이 거의 동일합니다. 세 데이터셋 모두에서 MSE 곡선이 거의 평탄합니다. 반면에 오른쪽 메모리 그래프를 보면 트래픽 기준으로 100%일 때 약 15기가였던 것이 20%에서는 약 2GB로 대폭 절감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아이트랜스포머의 어텐션이 토큰 수에 유연하기 때문에 학습 시에는 일부 변수만 사용하고 추론 시에는 전체 변수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전략은 이피션트 어텐션과 병행 적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실생의 대규모 데이터 적용에 매우 실용적인 방법입니다. 다음은 CKA 시뮬러리티 분석입니다. CKA는 Centered Kernel Alignment 약자로 첫 번째 트랜스포머 블럭과 마지막 블럭의 아웃풋 피처 간 유사도를 측정합니다. 시계열 예측은 입력과 출력의 구조가 유사한 로우 레벨 제너러티브 태스크이기 때문에 블록을 거치면서 표현이 크게 바뀌지 않는 것, 즉 높은 CKA가 바람직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단의 스캐터 플롯을 보시면
가로축이 CK의 시뮬러리티고 세로축이 MSE입니다. iTransformer 계열 5개 모델은 우측 하단에, 기존 트랜스포머 계열 5개 모델은 좌측 상단에 명확히 클러스터링 되어 있고 빨간 점선으로 분리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이 결과는 인버티드 구조가 시계열 내측에 더 적합한 표현을 학습한다는 것을 정량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은 기존 트랜스포머는 시계열에 부적합한 것이 아니라 적용한 차원이 부적절했다는 것을 보였고, 컴포넌트를 전혀 수정하지 않고 차원만 인버티드해서 어텐션은 베리어트 코릴레이션을, 피드포드 알터커는 시리즈 레프렌테이션을 담당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다양한 벤치마크에서 소타 성능을 달성했고, 특히 고차원 다별량 데이터에서 강점을 보였습니다. 기존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들의 인버티드 프레임워크를 적용하면 일관된 성능 향상이 나타났고, 20% 변수만으로 학습해도 전체 예측이 가능하다는 변수 일반화 능력, 그리고 파운데이션 모델로의 확장 가능성도 보여주었습니다. 한계로는 유니브레이트 시나리오에서 어텐션이 퇴화한다는 점과 템포럴 디펜던시를 피드포드 네트워크만으로 모델링하는 것에 표현력 제한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